전 과목 빵점. 이게 사람 새끼야, 짐승 새끼야. 시어머니는 손자의 성적표를 며느리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종이에 베인 상처보다 더 쓰라린 건 가난하고 무식하다는 이유로 받아온 멸시였습니다. 두고 보세요. 보란 듯이 의대에 보낼 테니까요. 하? 정교 꼴찌가 의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비웃음 속에 시작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 하지만 1년 뒤 시어머니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100억 빌딩보다 값진 한 여자의 처절한 승부수.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폭우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거세게 때렸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 앞에 도열해 있었어요. 세라가 빗물에 흠뻑 젖은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빈소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상주 완장을 찬 왕 여사가 세라를 발견하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왕 여사가 테이블 위에 소금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감히 네가 여길 어떻게 들어와? 내 주제에. 왕 여사가 소금을 세라의 얼굴에 마구 뿌렸습니다. 세라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내 아들을 잡아먹은 천박한 것. 당장 꺼져.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왕 여사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세라가 입술을 깨물며 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도 상주입니다. 고인의 아내예요, 어머님.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 겨우 3년 붙어 있었다고 아내라고? 웃기지 마. 왕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고인께서는 현재 거주 중인 강남 저택을 오세라 여사에게 남기십니다. 그룹 경영권은 왕 여사께 상속되며 부채 처리권은 미정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 여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저택? 우습군.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그 가방, 심지어 내 손톱에 바른 매니큐어까지 다 우리 집안 돈으로 산 거야. 왕 여사가 손뼉을 탁 쳤습니다. 경호원 2명이 세라에게 다가왔어요. 당장 다 벗어. 가문의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순 없어. 속옷만 입고 나가. 왕 여사가 손가락으로 세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세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세라가 몸부림쳤습니다. 나요. 손 떼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세라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콱광. 엄청난 소음과 함께 로비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오토바이 한 대가 유리 파편을 사방으로 날리며 빈소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화분이 넘어지고 재단의 촛불이 꺼졌습니다.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 헬멧을 벗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영정 사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입에 물고 있던 껌을 영정 사진을 향해 퇴뱉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이놈. 왕 여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지훈이 왕 여사를 비웃듯 쏘아봤습니다. 아버지 죽었다고 장사하시네요, 할머니. 주식 떨어질까봐 조문객 숫자나 세시고 계셨어요? 언론사는 몇 개나 불렀어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 버릇없는 놈이. 왕 여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교무주임이 숨을 헐떡이며 빈소로 뛰어들어왔어요. 왕 여사님, 왕 여사님. 교무주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왕여사 앞에 섰습니다. 최지훈 학생 성적표입니다. 전교 꼴찌고요. 이건 퇴학 경고장입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무주임이 서류 2장을 왕여사에게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어요. 왕여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성적표를 훑어보던 왕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 과목 빵점.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어떻게 한 문제도 못 맞춰. 왕여사가 성적표를 지훈의 얼굴에 세게 던졌습니다. 피는 못 속이나 봐. 근본 없는 어미 밑에서 자라니 구제불능이지. 똑같이 썩었어. 왕여사가 세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세라가 왕여사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왕여사가 세라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어요. 찰싹? 세라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어요. 엄마. 지훈이 달려가 세라를 부축했습니다. 세라가 바닥에 떨어진 성적표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세라가 성적표를 움켜쥐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피가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를 국내 최고 의대에 보낼 거예요. 꼭 보낼 겁니다. 세라가 입술의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왕여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의대? 하하. 전교 꼴찌가 의대? 네가 미쳤구나. 왕여사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주변 조문객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주제에 의대라니. 세라가 왕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년 안에 보란듯이 성공시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세라의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렸어요. 왕여사가 웃음을 뚝 멈췄습니다. 좋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기 한번 해볼까? 재미있겠는데? 왕여사가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비서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지훈이가 의대 합격하면 강남에 있는 내 100억짜리 빌딩을 통째로 주지. 어때? 왕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네가 친권을 영구 포기해. 그리고 내 남편이 횡령한 10억 네가 다 갚고 감옥에 가는 거야. 평생 썩어. 왕여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라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절대 하지 마. 안 돼. 지훈이 세라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세라가 테이블 위에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기면 그 빌딩 무료 급식소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밥 먹이는데 쓸 겁니다. 세라가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과도를 그었어요.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세라가 피 묻은 엄지를 계약서에 꼭 찍었습니다. 선명한 핏자국이 서류에 남았어요. 세라가 핏자국이 선명한 계약서를 왕여사의 가슴팍에 세게 꽂았습니다. 왕여사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세라가 지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가자, 지훈아. 세라가 지훈을 끌고 빈소를 성큼성큼 빠져나갔어요. 빗물이 두 사람을 흠뻑 적셨습니다. 왕여사가 핏자국이 묻은 계약서를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비서실장이 왕여사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1년 뒤 저것들을 감옥에 쳐넣을 준비를 해. 빈틈없이. 왕여사가 입꼬리를 차갑게 올리며 말했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세라가 얼음물이 가득 담긴 대야를 들고 지훈의 방문을 열었어요. 지훈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오늘부터 공부 시작이야.
세라가 얼음물을 지훈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어요. 으악! 지훈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책상이 와르르 넘어졌어요. 미쳤어? 나보고 공부하라고? 정교 꼴찌한테? 지훈이 물을 털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미쳤어. 엄마 미쳤으니까 너도 미쳐야지. 세라가 지훈의 팔을 잡았어요. 지훈이 세라의 손을 뿌리치고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야, 최지훈, 당장 올라와. 세라가 창밖으로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대답도 하지 않고 배관을 타고 땅으로 내려갔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니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세라가 주먹으로 창틀을 쳤어요. 그때 집안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스레인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거실로 나갔어요. 집사와 가정부들이 짐을 싸서 현관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왜들 이래요? 어디 가는 거예요? 세라가 집사의 팔을 붙잡았어요. 왕 여사님 지시입니다. 오늘부로 모두 철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도 다 끊으라고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집사가 세라의 손을 떼어내고 나갔어요. 세라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세라가 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어요. 명품 가방들과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이라도 팔아야지. 세라가 가방을 싸며 혼잣말을 했어요. 1시간 후 세라는 전당포 앞에 섰습니다. 이게 다예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세라가 전당포 주인을 쳐다봤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것도 많이 쳐준 겁니다. 전당포 주인이 현금 뭉치를 세라에게 내밀었습니다. 세라가 돈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지훈이부터 찾아야 해. 세라가 전당포를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라는 유흥가를 돌아다녔어요. PC방마다 들어가 지훈을 찾았습니다. 당구장도 뒤졌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세라가 뒷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골목 안쪽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불량배 10명이 넘게 지훈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야, 너 지난번에 우리 형 신고한 거 맞지? 불량배 리더가 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맞아. 신고했어. 너희 오토바이 번호판도 다 외웠고. 지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 이 새끼가? 불량배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터졌어요. 3452, 7821, 9034, 2156. 지훈이 피를 뱉으며 번호판 번호를 줄줄이 읊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새끼 진짜 다 외웠네? 불량배들이 당황했어요. 그냥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박혀. 얼굴도 다 외웠으니까 신고하면 끝이야. 지훈이 피 묻은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미친 새끼를. 불량배들이 일제히 지훈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세라가 하이힐을 벗어들고 비명을 지르며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량배 하나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이 아줌마가 누구야? 불량배가 세라를 밀쳤습니다. 세라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세라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불량배 하나가 세라의 배를 발로 찼어요. 세라가 신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피가 흘렀어요. 엄마.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세라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건드리지 마. 내 아들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세라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지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불량배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미친년이네, 진짜. 불량배 리더가 혀를 찼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다. 다들 손들어. 경찰관들이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불량배 리더가 세라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먼저 우리 때렸어요. 쇠파이프로 공격했다고요. 불량배 리더가 소리쳤어요. 형사 한 명이 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쌍방 폭행이네요. 같이 가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제 아들은 빼주세요. 제 아들한테는 전과 기록 안 남게 해주세요. 세라가 형사의 바지를 붙잡고 무릎 꿇었습니다. 형사가 세라를 내려다봤어요. 그럼 합의하셔야죠. 돈 있어요?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세라가 가방을 열어 전당포에서 받은 현금을 모두 바닥에 쏟아부었어요. 이게 다예요. 다 드릴게요. 대신 우리 아들 기록에는 빨간 줄 안 가게 해주세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량배들이 돈을 보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좋아요. 합의서 쓰시죠. 불량배 리더가 돈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세라와 지우는 경찰서에서 풀려났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세라가 컵라면 2개를 사서 물을 부었어요. 먹어. 세라가 라면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이 라면을 받아들었어요. 세라가 가방에서 연고를 꺼내 지훈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아까 그 번호판들 진짜 다 외운 거야? 세라가 지훈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응. 그냥 보이면 머리에 박혀. 지훈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세라가 바닥에 볼펜으로 번호를 적기 시작했어요. 3452, 7821, 9034, 2156, 5678, 4321, 8765, 1234, 9999, 7777. 맞아. 세라가 적은 번호를 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중얼거린 거 들었어?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아까 혼잣말로 외웠잖아. 세라가 지훈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너 머리는 똥멍청이가 아니라 카메라였구나. 카메라. 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훈이 세라를 쳐다봤어요. 피투성이가 된 세라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왕 여사의 비서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사님,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그래, 계속 감시해. 왕 여사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라가 지훈의 손목을 잡고 대학병원 앞에 섰어요. 들어가자. 검사 좀 받아보자. 세라가 지훈을 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진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취소? 왜요? 제가 어제 분명히 예약했는데요. 세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라가 주먹을 쥐었어요. 왕 여사. 세라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라는 지훈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어요. 가자. 다른 데 가보자. 세라가 지훈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외곽의 허름한 의원 앞에 섰어요. 낡은 간판에 서울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라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검사 좀 받고 싶은데요.
세라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님, 이 학생은 얼렌 증후군입니다. 의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얼렌 증후군이요? 그게 뭔데요? 세라가 의사를 쳐다봤어요. 광과민성 난독증이에요. 빛에 민감해서 글자가 일그러져 보이는 거죠. IQ는 아주 높은데 글을 읽지 못해서 학습이 안 된 겁니다. 의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어요? 세라가 급하게 물었어요. 특수 안경과 색깔 필터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교육 방법이 필요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진료비를 내고 의원을 나왔어요. 지훈아, 너 천재였구나. 몰랐어. 세라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재가 무슨 꼴찌인데.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왕 여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진료 기록 언론사에 흘려. 지훈이가 정신 이상이 있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소문내. 왕 여사가 차갑게 지시했어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후 세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학부모들의 단체 채팅방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훈 정신병 있대요. 우리 애들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거 불안해요. 세라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왕 여사.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라는 특수 교육 전문가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왕 여사의 압력으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라가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남자가 냅킨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걸음을 멈추고 냅킨을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수식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게 뭐예요? 세라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수학이요. 미적분. 당신은 몰라요. 남자가 소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남자의 옷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세라가 냅킨을 주워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세라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 찾아주세요. 포장마차에서 봤어요. 세라가 냅킨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 텐트 치고 사는 노숙자예요. 이름은 장민호, 과거 대치동 전설의 강사였대요. 흥신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세라가 한강 다리 밑으로 달려갔어요. 낡은 텐트 앞에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텐트를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저리 가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지난번 포장마차에서 뵌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 아들 좀 가르쳐 주세요. 세라가 텐트 밖에서 소리쳤어요. 텐트 지퍼가 열리고 닥터장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싫어요. 저리 가. 난 이제 강사 안 해요. 닥터장이 텐트를 다시 닫으려 했어요. 세라가 텐트 지퍼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에요. 우리 아들 천재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세라가 애원했어요. 천재? 천재는 무슨. 다들 그렇게 말하지. 집에 가요. 닥터장이 세라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세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가요. 승낙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세라가 텐트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닥터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세라가 여전히 텐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닥터장이 텐트에서 나와 세라를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안 갔어요? 닥터장이 혀를 찼습니다. 네, 안 가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라가 여전히 텐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닥터장이 버린 술병을 치우고 텐트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닥터장이 텐트에서 나왔어요. 정말 끈질기네요. 좋아요. 애를 데려와 봐요. 한 번만 볼게요. 닥터장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세라가 지훈을 데리고 왔어요. 닥터장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교 꼴찌? 눈빛은 멀쩡한데? 닥터장이 턱을 쓰다듬었어요. 닥터장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복잡한 기하학 문제를 그렸습니다. 이거 풀어봐. 10분 줄게. 이거 풀면 생각해 볼게요. 닥터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이 문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닥터장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포장마차에서 그린 거요. 이거 답 5.27 아니에요? 지훈이 바닥에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닥터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주일 전 그림을 기억해? 닥터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한번 보면 머리에 박혀요. 사진처럼요.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닥터장이 무릎을 탁 쳤어요. 포토그래픽 메모리. 이런 아이를 본 게 20년 만이네. 닥터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세라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닥터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요. 난 못해요. 과거에 일이 있어서. 닥터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다리 밑으로 들어왔어요. 용역 깡패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기 있다. 닥터장. 용역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용역들이 닥터장의 텐트를 발로 짓밟기 시작했어요. 왕 여사님이 보냈다. 입 닥치고 조용히 살라고 전하래. 용역 리더가 닥터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세라가 닥터장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손 떼. 우리 선생님한테 손 떼지 마. 세라가 온몸으로 닥터장을 감싸 안았습니다. 몽둥이가 세라의 등을 내리쳤어요. 으윽. 세라가 신음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소리쳤어요. 세라가 피를 흘리면서도 닥터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선생 건드리지 마. 죽여도 안 나. 세라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용역들이 물러간 후였습니다. 닥터장이 피투성이가 된 세라에게 손수건을 건넸어요. 미친 여자. 왜 이러는 거예요? 닥터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세라가 손수건으로 피를 닦았어요. 우리 아들 천재라니까요.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터장이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1년 안에 의사가운 입혀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닥터장이 세라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뭔데요? 뭐든 할게요. 세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내 방식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월급은 나중에 받을게요. 닥터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예요? 정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세라가 퉁퉁 부은 눈으로 웃었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닥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무너진 텐트 앞에서 편의점 소주를 나눠 마셨어요. 이틀 후 본격적인 과외가 시작되었습니다. 닥터장이 지훈의 방에 들어와 책장을 열었어요. 교과서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닥터장이 교과서들을 바닥에 쏟아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세라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닥터장이 교과서를 찢기 시작했어요. 비리리릭. 한국사 교과서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지훈이는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럼 글자로 가르치면 안 되죠. 닥터장이 생물 교과서도 찢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그림이요. 이미지로 뇌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닥터장이 벽을 가리켰어요. 닥터장이 가방에서 흰 전지를 꺼냈습니다. 방 벽면 전체에 전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세라 씨, 오늘부터 그림 그리셔야 해요. 한국사 연표를 만화로 만드세요. 닥터장이 세라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저요? 저 그림 못 그리는데요. 세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지훈이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시작하세요. 닥터장이 전지 앞에 세라를 앉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세라는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어요. 삼국시대 지도를 그렸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서로 다른 색으로 칠했어요. 왕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렸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아야. 세라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방에 들어왔어요. 벽면 가득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이 벽을 쳐다봤습니다. 한국사야. 쳐다봐. 그냥 쳐다보기만 해. 닥터장이 지훈을 벽 앞에 세웠어요. 지훈이 벽의 그림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자, 이제 눈 감아봐. 고구려 광개토대왕 얼굴 떠올려봐. 닥터장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눈을 감았어요. 보여요. 벽에 있던 그림 그대로 보여요. 지훈이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됐어. 바로 이거예요. 닥터장이 무릎을 쳤어요.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공부할 거야. 그림으로 머리에 사진 찍듯이 넣는 거지. 닥터장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지훈의 방 벽은 온통 그림으로 뒤덮였습니다. 생물 해부도 화학 구조식, 수학 공식들이 빼곡했어요. 세라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혔어요. 어느 날 왕여사가 집 마당에 굴착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콱콱콱콱 굴착기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집 전체가 진동으로 흔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지훈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공부 방해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닥터장이 지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세라가 전자상가로 뛰어갔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서 돌아왔어요. 지훈아, 이거 써. 세라가 헤드폰을 지훈에게 씌웠습니다.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진동은 여전했습니다. 세라가 방에서 매트리스를 끌고 나왔어요. 창문 앞에 매트리스를 세웠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진동 막는 거야. 공부해. 세라가 매트리스 뒤에 서서 몸으로 받쳤어요. 굴착기 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세라는 계속 매트리스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라 씨, 좀 쉬세요. 닥터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 공부하는데 이 정도는. 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6월 모의고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제를 읽으려 하자 글자가 일그러져 보였어요. 지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벽에 붙어있던 그림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사 연표가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수학 공식 그림도 선명했어요. 지훈이 답을 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일주일 후 가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닥터장이 컴퓨터 화면을 쳐다봤어요. 수학 100점, 탐구 영역 만점. 이게 정말이야? 닥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요? 세라가 달려와 화면을 봤어요. 그래요. 만점이에요. 닥터장이 세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세라와 닥터장이 거실에서 춤을 췄어요. 우리 해냈어요.
해냈다고요.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왕 여사의 비서실장이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닥터장이요? 그 사람 과거에 제자 자살 방조 사건 있어요. 기사 쓰세요. 비서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어요. 닥터장 씨, 제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사실입니까? 살인 교사 아닙니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닥터장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다 오해예요. 저는 아무 잘못이. 닥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란이 날아와 닥터장의 얼굴에 맞았어요. 살인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닥터장이 비틀거렸어요. 세라가 뛰어나가 닥터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의 은인이에요. 살인자 아니에요. 세라가 목청껏 외쳤어요. 계란이 세라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 새벽 5시였습니다. 세라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어요. 김밥을 정성껏 말아 넣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오늘이야. 세라가 지훈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라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문 왜 이래? 세라가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쿵쿵쿵. 안에서 지훈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문이 안 열려. 창문도 막혔어.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가 문을 발로 찼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세라가 문틈을 들여다봤어요. 대못이 사방에 박혀 있었습니다. 철판까지 덧대어져 있었어요. 왕 여사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경호원 4명이 뒤따라왔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세라가 왕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세라를 막아섰어요. 무슨 짓이긴. 손주 망신당하는 거 막는 거지. 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망신? 지훈이 잘할 수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세라가 소리쳤어요. 어차피 떨어져서 웃음거리 되느니 아파서 못 봤다고 하는 게 나아. 그게 체면 지키는 거야. 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체면? 체면이 중요해요. 아들 인생이 중요해요? 세라가 왕 여사의 옷깃을 잡았어요. 경호원이 세라를 밀쳤습니다. 세라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엄마, 엄마. 지훈이 문 안에서 절규했습니다. 세라가 일어나 창고로 뛰어갔어요. 소방용 도끼를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비켜요. 안 비키면 다쳐요. 세라가 도끼를 들고 경호원들을 노려봤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세라가 지훈의 방문을 향해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쾅! 철판에 금이 갔어요. 막아. 저 여자 막으라고. 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세라에게 달려들었어요. 세라가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 아들 시험 보게 해줘. 세라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도끼를 계속 내리쳤어요. 쾅! 쾅! 철판이 조금씩 뜯어졌습니다. 닥터장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세라 씨. 닥터장이 경호원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비틀거렸어요. 나, 이 노숙자 새끼. 경호원이 닥터장을 발로 찼습니다. 닥터장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 경호원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세라 씨, 빨리요. 닥터장이 소리쳤어요. 세라가 온 힘을 다해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콰직. 문짝이 반쯤 뜯어졌어요. 세라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세라가 이를 악물고 도끼를 들어 올렸어요. 마지막 일격이 문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지훈이 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가자. 세라가 지훈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차고로 달려갔어요. 차 4대의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다 펑크 내셨네요. 세라가 주먹을 쥐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입실 마감까지 25분 남았어요. 오토바이, 배달용 오토바이. 세라가 차고 구석에 낡은 오토바이를 가리켰습니다. 세라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이 켜졌습니다. 타, 빨리. 세라가 지훈을 뒤에 태웠어요. 오토바이가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로는 출근 차량으로 가득했어요. 꽉 막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안 돼. 시간이 없는데. 세라가 악셀을 3개 돌렸어요.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빵빵.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미쳤어? 끼어들지 마. 운전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세라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삐용삐용. 경찰차 한 대가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저기서 정지. 확성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경찰이에요. 지훈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시험장만 가면 돼. 세라가 더 속도를 냈습니다. 터널 앞에 차들이 꽉 막혀 있었어요. 세라가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이제 어떡해?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오토바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불량배들이 오토바이 20대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세라에게 당했던 그 불량배들이었어요. 리더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형님, 형님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리더가 세라를 보고 소리쳤어요. 뭐, 은혜? 세라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형님이 우릴 때린 것도 우리 잘못이었어요. 오늘 도와드릴게요. 리더가 경적을 울렸어요. 빵, 빵빵. 불량배들의 오토바이가 일제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차들이 비키기 시작했어요. 길 터줄게요. 따라오세요. 리더가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차 사이를 가르며 길을 만들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 지훈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라가 소리치며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불량배들의 호의를 받으며 텅 빈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왔지만 불량배들이 막아섰어요.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린 괜찮아요. 불량배들이 소리쳤습니다. 시험장 교문이 보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입실 마감 1분 전이었어요. 세라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졌어요. 세라와 지훈이 아스팔트 바닥에 굴렀습니다. 세라의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렸어요.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윽. 세라가 신음했어요. 엄마, 엄마. 지훈이 세라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세라가 지훈을 밀쳤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빨리. 세라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주저했어요. 빨리. 1분밖에 안 남았어. 세라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몸을 돌려 교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교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학생 한 명 더 있어요.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닫히는 교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교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라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어요. 지훈아, 잘해. 세라가 작게 중얼거리고 기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2개가 꽂혀 있었어요. 세라가 목발을 짚고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S대 의대 합격 통지서였어요. 그리고 수능 성적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만점. 진짜 만점이야. 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지훈아, 지훈아. 세라가 집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세라가 합격 통지서를 지훈에게 내밀었어요. 합격이야. 네가 해냈어. 세라가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지훈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감사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터장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닥터장이 2사람을 껴안았습니다. 3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세라가 목발을 짚고 왕여사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엄마를 부축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세라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세라가 합격 통지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왕 여사가 통지서를 집어들었어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S대 의대 수석 합격. 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지서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왕 여사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정말이야? 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약속 지키셔야죠. 100억짜리 빌딩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세라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왕 여사가 세라를 쏘아봤어요. 빌딩은 나중에. 왕 여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라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나중에요? 계약서에 실패하면 제가 감옥 가는 거 써 있었잖아요. 그럼 성공했으니 빌딩 주셔야죠. 세라가 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라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엄마. 지훈이 세라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어지러워서. 세라가 이마를 짚었어요. 콸. 세라의 입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왕 여사의 발치에 핏덩어리가 튀었어요. 엄마, 엄마. 지훈이 세라를 안고 소리쳤습니다. 세라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 불러. 빨리. 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대원들이 세라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응급대원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세라를 검사실로 옮겼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요. 저 아들이에요. 지훈이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환자분이 진행성 위암 3기입니다. 게다가 급성 위천공까지 생겨서 복강 내 출혈이 심각해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위암? 3기요?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환자분이 진통제로 버티며 이 지경까지 참은 게 기적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제발요. 지훈이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술은 국내에 권위자가 딱 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다른 환자 수술 중이에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의사는 안 돼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는 그분 아니면 위험합니다. 최소 12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이 병원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우리 엄마 수술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지훈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병원장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진정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최선이요? 엄마가 죽어가는데요. 지훈이 소리쳤어요. 경비원들이 들어와 지훈을 끌어냈습니다. 지훈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엄마. 지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닥터장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지훈아. 닥터장이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위암이래요. 3기래요.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뭐라고요? 닥터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밤마다 화장실에서 토하던 거 입덧인 줄 알았는데 암 때문이었어요.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닥터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왕 여사를 만나야겠어요. 닥터장이 병원을 나갔습니다. 1시간 후 닥터장이 왕 여사의 저택에 도착했어요. 왕 여사님, 나와보세요. 닥터장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왕 여사가 나왔어요. 뭐요? 당신이 왜 여기 와? 왕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사람입니까? 며느리가 죽어가는데 수술도 못 받게 해요? 닥터장이 왕 여사의 옷깃을 잡았어요. 손대. 그깟 며느리 하나 죽는 게 내 알바냐? 왕 여사가 닥터장을 밀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닥터장이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 왕 여사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닥터장이 주먹으로 문을 쳤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을 거야. 엄마 괜찮으실 거야. 닥터장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B-, B-, 중환자실 안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어요. 지훈이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의사들이 세라의 가슴을 눌렀어요. 전기 충격기를 가져왔습니다. 콰직. 세라의 몸이 전기 충격에 튀어올랐어요. 엄마, 엄마. 지훈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5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맥박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안에 수술 못 받으면 가망 없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 품에서 합격 통지서와 성적표를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넣어 비에 젖지 않게 했습니다. 지훈아, 어디가? 닥터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요. 빌어야죠. 지훈의 눈에 결기가 서렸어요. 닥터장이 지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을 보고 손을 놓았어요. 조심해. 닥터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빗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지훈이 왕 여사의 저택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훈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지훈이 이마를 땅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좀 살려주세요. 지훈이 울부짖었어요.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엄마만 살려주시면 100억 다 포기할게요. 평생 할머니 종으로 살게요. 지훈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택 안 CCTV실에서 왕 여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절하는 지훈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지훈이 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성적표와 합격 통지서, 그리고 낡은 묵주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엄마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대문 틈으로 묵주를 밀어 넣었어요. 왕 여사가 모니터 속 묵주를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저건 우리 아들 거. 왕 여사의 손이 떨렸어요. 왕 여사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지훈이 왕 여사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엄마만 살려주세요. 엄마 죽으면 저도 못 살아요. 지훈이 오열했어요. 왕 여사가 지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훈의 모습에서 과거 사고로 죽어가던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빠, 엄마, 살려줘. 죽어가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왕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그 여자가 이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왕 여사가 묵주를 들어 올렸어요. 네. 엄마가 아버지 유품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보관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여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비서실장. 왕 여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전용 헬기 띄워. 제주도 학회에 있는 김 박사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데려와. 왕 여사가 호통쳤어요. 네. 하지만 여사님, 지금 폭우라.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닥쳐. 당장 안 하면 너 잘릴 줄 알아. 5분 안에 헬기 띄워. 왕 여사가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왕 여사가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 가자. 할머니가 엄마 살려줄게. 왕 여사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지훈이 왕 여사를 껴안았습니다. 왕 여사가 지훈의 등을 토닥였어요. 30분 후 병원 옥상 헬리패드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부웅. 헬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김 박사가 의료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어디 환자분이 계십니까? 김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쪽입니다. 간호사들이 김 박사를 안내했어요. 경찰 오토바이 4대가 병원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김 박사가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 김 박사가 가운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지훈이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았어요. 젖은 옷을 입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왕 여사가 다가와 자신의 쇼를 지훈에게 덮어줬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왕 여사가 지훈 옆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무했어. 왕 여사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만 살아주면 돼요. 지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3시간, 6시간, 9시간. 닥터장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지훈아. 닥터장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지훈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수술 시작했어? 닥터장이 물었습니다. 네. 9시간째예요. 지훈이 수술실 문을 쳐다봤습니다. 12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박사가 마스크를 벗고 나왔어요. 보호자분. 김 박사가 불렀습니다. 지훈과 왕 여사, 닥터장이 달려갔어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암 조직도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지훈이 김 박사의 손을 붙잡았어요. 네. 회복만 잘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으며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 울먹였어요. 왕 여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닥터장이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됐다, 지훈아. 정말 잘됐어. 닥터장이 지훈을 껴안았어요. 왕 여사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조선일보 국장.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 왕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닥터장 사건 있잖아. 그거 다 오보였어. 정정 보도 내고 사과문 올려. 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장이 당황했어요. 하지만은 무슨. 당장 해. 안 하면 광고 다 빼버릴 거야. 왕 여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왕 여사가 다시 병실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훈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세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왕 여사를 돌아봤어요. 뭐냐? 왕 여사가 물었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엄마 살려주셔서. 지훈이 왕 여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됐어. 그냥 내 엄마 잘 간호해. 왕 여사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왕 여사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조금 외로워 보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세라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훈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세라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세라가 신음했어요. 엄마, 엄마.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시험은 어떻게 됐어? 세라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합격했어요. 수석으로요. 지훈이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이긴 거야? 세라가 미소 지었어요. 네, 우리 이겼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탁자 위를 봤어요. 100억 빌딩 등기 권리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쪽지가 있었어요. 내 손주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 몸조리 잘해라. 왕 여사의 필체였습니다.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정말 해냈구나. 세라가 지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세라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건강한 얼굴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쁘다. 지훈이 뒤에서 세라를 껴안았어요. 그래, 엄마 많이 나아졌지? 세라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옛날 엄마 같아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빌딩 1층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세라의 꿈이었던 패션 편집숍이 오픈했어요. 세라 컬렉션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오픈 파티 날이었어요. 닥터장이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세라 씨, 축하합니다. 닥터장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세라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불량배들이 배달 유니폼을 입고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왔습니다. 리더가 세라에게 인사했어요. 어머, 너희들. 이제 진짜 배달 일하는구나? 세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형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리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훈의 고등학교 친구들도 왔습니다. 지훈아, 축하해.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고마워. 나중에 아프면 나한테 와. 공짜로 봐줄게. 지훈이 활짝 웃었습니다. 빌딩 2층에서는 닥터장의 무료 공부방이 열렸어요.
꿈을 찍는 학원이라는 간판이 달렸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자, 오늘은 그림으로 역사를 배워볼까요? 닥터장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재밌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빌딩 앞에 멈췄어요. 휠체어를 탄 왕 여사가 내렸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라왔어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왕 여사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세라가 밝게 웃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왕 여사의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뭐야, 이 옷들. 죄다 날티가 나네. 왕 여사가 옷걸이를 훑어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스타일은 이쪽이에요. 보세요. 세라가 우아한 스카프를 꺼내 왕 여사 목에 둘러줬어요. 왕 여사가 거울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나저나 이게 어울리긴 하네. 왕 여사가 짐짓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라가 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왕 여사가 손을 뿌리쳤어요. 이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금 절반은 어머님 이름으로 기부할게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쓸 거예요. 세라가 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왕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왕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 S대 의대 과잠을 입고 가게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지훈이 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왔다. 왕 여사가 지훈을 쳐다봤어요. 할머니, 이번 학기도 올 어이예요. 성적표 여기 있어요. 지훈이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왕 여사가 성적표를 받아들었어요. 당연하지. 누구 손주인데. 우리 집안 피를 받았으니까. 왕 여사가 껄껄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할머니 주치의할게요. 지훈이 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할머니 오래 살아야겠네. 왕 여사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옥상 정원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세라와 지훈, 닥터장이 삼겹살을 구웠어요. 자, 선생님, 드세요. 세라가 닥터장에게 쌈을 싸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라 씨. 닥터장이 쌈을 받으며 세라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며 피식 웃었어요. 뭐야, 너 지금 웃었지? 세라가 지훈을 쿡 찔렀습니다.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지훈이 손을 저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세라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지훈이도 훌륭하게 컸고 나도 건강해졌어. 걱정 마. 세라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세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이제 아프지 마. 내가 평생 주치의해줄게. 약속이야. 지훈이 세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아들. 세라가 지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닥터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싸웠어요. 다들 수고했어요. 닥터장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 세 사람이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빌딩 전경이 화려하게 빛났어요. 1층에는 세라 컬렉션, 2층에는 꿈을 찍는 학원, 3층에는 무료 급식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빌딩 옥상에 큰 간판이 켜졌어요. 세라 앤드 지훈 빌딩 마이너스 꿈을 이루는 곳. 불빛이 반짝이며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세라가 지훈과 닥터장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행복하자. 앞으로도 계속. 세라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네, 엄마.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세라 씨. 닥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밤하늘 아래 함께 서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멀리서 왕 여사가 차 안에서 빌딩을 바라봤어요. 잘했다, 세라. 정말 잘했어. 왕 여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빌딩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운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세라와 지훈이, 그리고 뒤늦게나마 진심을 깨달은 왕 여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히 정교 꼴찌가 의대에 간 성공담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무시에 맞서 서로를 지켜낸 한 가족의 치열한 투쟁기였습니다. 초졸과 문제아라는 꼬리표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진심을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100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은 결국 서로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뜨거운 가족애가 오늘 하루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와 통쾌한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세라처럼 든든한 내 편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